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만금 TV입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 새만금 이야기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좀 비가 좀 많이 쏟아졌는데요. 오늘은 하늘이 좀 맑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만 비가 내리고 좀 따뜻한, 여러분들 휴가 계획을 좀 잡으셔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올여름에 많이 덥다고 하니까요, 건강도 잘 챙기시고 휴가 계획도 잘 잡으셔서 멋진 휴가 한번 출발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 여러분들한테 윤석열 대통령이 전라북도의 정읍에 가서 민생 토론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새만금 산업단지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진행을 했는데, 새만금하고 직접 관련된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어제 이야기를 했던 전라북도에 어떤 선물 보따리를 풀어 놓았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새만금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상단에 보시면 전화번호가 있는데요. 전화번호에 새만금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텔레방 링크와 오픈 카카오 채팅방을 보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텔레방 안에 들어오기만 하시면은요, 새만금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새만금 TV의 뉴스를 통해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정보를 접근할 수가 있고, 전문가 코멘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새만금 전반적인 이야기를 함께 다루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픈 카카오 채팅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한 권리 분석 또는 매수, 매도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기 상단에 전화번호에 새만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 이어서 민생 토론에 있었던 이야기,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거는 정부가 전라북도에 가지고 있는 비전, 그리고 새만금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대통령 입에서 직접 언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는요, 전라북도를 2차 전지 탄소, 수소하고 관련된 첨단 산업화를 속도를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루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어제 28일이었는데 18일에 정읍의 JB금융그룹 아우름 캠퍼스에서 바로 27번째 민생 토론회를 열고, 정부는 새만금 단지를 미래 신산업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투자진흥지구와 2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하고 기업 중심 정책을 펼쳐왔다라고 강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조 원 이상의 투자를 받았다라고 하죠. 2013년도 새만금 개발청 이후에 어떻습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오기 전까지 1조 5조 원 정도 투자가 이루어져 있는 것에 비해서 6배 이상가량 큰 성과물을 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바로 이런 2차전지 특화단지라든지 투자진흥기구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기업이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대통령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최근에 전주 정읍을 포함한 또 이어서 4개 지역을 탄소 융복합, 그리고 모빌리티, 동물의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분야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했다라는 거. 자, 첫 번째 어떻습니까? 투자진흥지구, 그리고 어떻습니까? 새만금의 2차전지 관련된 특화단지.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회발전 특구까지 전라북도에 선물을 안겨다 주었다. 전북이 직접 발굴하고 설계한 미래혁신 산업을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라고 대통령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윤 대통령은요, 특히 전주에 현재 조성 중인 2,400억 원 규모의 탄소 소재 국가 산업단지를 2027년도까지 완공시키겠다라는 것도 분명히 말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2028년도까지 1천억 원을 투입해서 탄소 부품과 응용기술 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탄소 제품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이 부품은, 이 소재는 엄청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위산업에 대한 클러스터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방위산업에 어떻습니까? 소재 산업으로 쓸 수 있는 게 바로 탄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탄소와 어울러서 이 방위산업까지
유치한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전라북도는 대한민국의 미래 중심으로, 그리고 새만금은 어떻습니까? 첨단 산업의 메카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완주에 계획 중인 수소 상용차 사업 벨트 구축에도 속도를 붙이겠다라고 했고요. 지난해 3월 완주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만큼 2030년도까지 바로 2,500억 원을 투입해서 수소 특화 국가산단을 조성을 하고 2026년도까지 신뢰성 검증센터와 같은 인프라를 확충해서 수소 상용차 혁신 생태계를 구축을 하겠다. 자, 그러니까 수소 여러분들 다 어떻습니까? 탄소 다 미래 산업 아닙니까? 미래 산업에 쓰여질 소재와 그 에너지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2차 전지에 관련된 부분들도 새만금에 집중되고 있으니까 전라북도는 어떻습니까? 첨단 산업으로 키우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하고도 맞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새만금 2차 전지 특화 단지의 발전과 혁신을 견인할 어떻습니까? 석박사급의 고급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2029년도까지 7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전주 그리고 완주, 정읍에 걸친 바이오 융복합 산업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렇게 첨단 산업과 그리고 바이오 산업까지 현재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이어서 군산 지역을요 중심으로 하여 무인 잠수정 그리고 무인 관측 장비 등 해양 무인 장비 실증 실험에 400억 원을 지원해서 전북을 첨단 해양 장비의 거점으로 키우겠다라고까지 약속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여러분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정읍에 가서 이렇게 전라북도에 대한 그리고 민생 토론회를 거쳐서 전라북도의 청사진을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이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입에서 직접 나왔기 때문에 실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전라북도의 큰 그림, 지역적인 요소와 함께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새만금하고 관련된 부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수많은 기업들이 몰려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사실 땅이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새만금 전체 면적의 9.9%밖에 할당되어 있지 않은 산업용지, 특히 도로라든지 이런 거 빼고 나면 4% 내외라고 합니다.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부분들을 조금 더 확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현재 다른 용도로 되어 있는, 특히 제가 보기에는 농생명용지 같습니다. 농생명용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어떻습니까? 이미 매립되어 있는 토지를 어떻습니까? 산업농지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이 마스터 플랜을 다시 현재 짜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 계획을 현재 새만금에 대한 기본 계획의 틀을 내년까지 윤곽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 중심은 바로 기업이라고 합니다. 기업들이 어떻습니까? 새만금에서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마음 놓고 기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정부의 의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새만금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중심지가, 그러니까 경제 중심지로 떠오를 수밖에 없고 지금처럼 첨단 산업의 메카 그리고 어떻습니까?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